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2강 한자검정 3급입니다. 줄일 중국 발음으로는 발음됐네요. 먹을 식과 음을 나타내는 나아로 구성되어 배가 고픈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되었다. 예기당궁에서는 차라리 한 달을 줄일지언정 열흘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아는 기보다 줄일 아자는 줄일 기보다 더 심한 것이다 라고 했다. 줄일 아자가 줄일 기보다 훨씬 더 심하다. 재밌는 글자죠. 내가 배고픈다는 걸 누가부터 알아요? 나부터 아는 거죠. 그래서 줄일 아자가 됐다. 줄일 아로 구성된 게 뭐 있습니까? 굶주려서 죽는다 아사. 아주 굶주림에 허덕인다 기아.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논어에 보면은 백이 숙제는 아우 수양지하라. 백이와 숙제는 수양의 아래에서 수양 땅의 아래에서 굶어 죽었다. 그래서 굶주리다 이 뜻이 됐다. 다음 어금니아 붉은 글자 부숫자죠. 이 부숫자는 벌써 8급에 나와야 되는데 이 3급에 나온단 말이죠. 검문의 자형은 위아래가 서로 맞물려 있는 두 개의 짐승 이빨 모습이다. 본래의 뜻은 이빨 치아이다. 특히 코끼리의 이빨 즉 상아를 가리킨다. 어금니아 윗니빨 아랫니빨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모습이죠. 어금니아로 구성되는 건 뭡니까? 코끼리에는 상아 또 치아 그 다음에 뭡니까? 조아지사 해가지고 손톱과 어금니의 선비 아주 중요한 거. 손톱이 없으면 안 되고 어금니도 없으면 안 되죠. 어금니 얼마나 중요하냐? 뿔 대신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 무치. 뿔이 있는 자는 어금니가 없다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게 어금니입니다. 줄일 아는 먹을 식과 나아에서 배고프면 나부터 안다 해서 줄일 아자가 됐다.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금니아는 윗니빨 아랫니빨 어금니 모습을 본뜬 상형자다. 다음 싹아 불초와 소리를 나타내는 어금니아로 구성된 형소제다. 본뜻은 아직 자라지 못한 가지나 잎이 송곳니와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싹을 뜻한다. 어금니 아자와 왜 불초가 결합됐느냐? 송곳니가 이빨이 나오듯이 싹이 나온다는 거죠. 뾰족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싹 아자를 썼다. 재밌는 글자죠. 싹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쌍명자와 같이 합쳐서 맹아 싹이 튼다. 또 발아 싹이 돋아난다. 배아 싹을 품고 있다. 그렇죠? 그때 싹 아자를 쓴다. 우리가 싹아지가 없다 할 때는 싹이 벌써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싹수가 노랗다 하는 것도 노란 거는 크게 자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때 이 싹아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큰 산악 마찬가지 중국 발음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우어로 됐죠. 위에 이렇게 발음됐죠. 원래 매산 위에 언덕구로 구성된 회의자로 양쪽의 높은 봉우리였다. 산봉우리였다. 소전에 와서 매산과 음을 나타내는 감옥옥으로 구성된 형성자인 큰산악으로 변했다. 본뜻은 높고 큰 산이다. 흙 한 줌이면 흙토, 흙 두 줌이면 언덕구, 흙 세 줌은 매산, 흙 다섯 줌은 큰산악. 그렇죠. 흙덩어리로 표시해놨죠. 여기 큰산악으로도 쓰이고 또 감옥옥 위에 매산이든 큰산악, 관악, 설악 할 때 악자는 아주 감옥을 가지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험악한 산이라는 뜻이죠. 큰 산악으로 이루어진 단어 뭐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관악, 설악, 치악, 산할 때 이럴 때 악자를 쓴다. 싹아는 불초와 어금니아에서 음을 빌렸다. 송곳니 같이 싹이 나는 모습에서 나온 형성이면서도 회의자이다. 큰 산악은 산 위에 언덕이 있으니까 아주 큰 산을 뜻한다. 기러기 안
꽁지가 짧은 새를 뜻하는 새추와 사람인의 언덕을 뜻하고 음을 나타내는 기슭음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높은 낭떠러지 물가에 사는 새로 본 뜻은 새의 이름에서 기러기의 뜻을 나타냈다. 언덕 밑에 있는 새, 이게 기러기다. 기러기안. 기러기안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편지를 기러기가 전해준다 해서 안서라죠. 또 기러기 발을 안족이라죠. 예, 뭡니까? 가야금 연주할 때 이렇게 옮기는 그 기러기 발을 안족이라죠. 그 다음에 남의 형제를 높여 부를 때 안항이랍니다. 행자를 항으로 읽어서 안항. 그 다음에 뭡니까? 경주에 안압지가 있죠. 기러기가 기러기와 오리가 모이는 연못. 예. 그 다음에 연안대비라는 고사성이 있고 뭡니까? 그 제비와 기러기가 대신 날다. 예? 그 다음에 장자에 나오는 치머낙안. 예? 치머낙안. 미인을 보고 고기도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고 기러기는 보다가 그러면 날개짓하는 걸 뿌리가 뚝 떨어지고 미인에 대한 아주 극존칭을 표현할 때 치머낙안 하죠. 기러기안. RLR 마찬가지로 리을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에로 발음됐죠. 이에. 말씀음과 음을 나타내는 어찌갈 이것도 허로 발음됐네요.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여기서 갈은 다할 갈의 약자로 쓰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말한다는 의미에서 아뢰다이 됐다. 말씀은 다하기 어찌갈인데 어찌갈이 원래 다할 갈에서 생략자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말한다. 이렇게 윗사람에게 부탁할 때 알자가 되죠. 재밌는 글자죠. 알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아래는 사람 알자라죠. 그 다음에 윗사람이 아래면서 뵙는 거 알현하다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아래는 것을 배알하다. 그 다음 임금이 성균관을 직접 찾아가서 공자와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문묘를 아련한 뒤에 시험을 주재하는 조선시대 과거의 꽃이라 하는 게 바로 알성시죠. 알성시. RLR. 기러기 안은 언덕에 있는 새가 기러기다. RLR은 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말이 아랜다는 뜻이다. 누를 앞,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가복갑으로 구성되어 본뜻은 공문서나 계약서 위에 서명하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거북딱지를 손으로 덮어 누르다의 뜻이 되었다. 손으로 갑은 거북딱지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누르다의 뜻이 됐다. 누를 앞. 누를 앞으로 구성된 단어는 압송하다, 압정, 압운 이럴 때 쓰죠. 근데 누를압이 싫어할 연 밑에 흑토가 들어간 누를압이 있죠. 그것은 흙에 깔려 죽는 거죠. 압사할 때. 이건 누를압은 손으로 누르니까 압정같이 이렇게 손으로 눌리는 것은 누를압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재앙앙, 뼈 앙상할 알과 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앙으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가운데 앙은 원래 사람이 가운데 중심으로 하여 물지개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본뜬 자인데 여기에서 알과 결합되어 사람이 목에 칼을 쓴 모양에서 재앙의 뜻이 되었다. 뼈 앙상할 알자가 부수자인데 뼈 앙상할 알과 구성된 단어가 좋은 뜻이 없죠. 옆에 비수비 사람 모양이 들어가면은 사람과 뼈가 영혼이 분류된다 해서 죽을 사자가 되죠. 그래서 가운데 앙인데 뼈가 앙상하니까 재앙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앙은 큰데 물지개를 쥐고 있는 중간에 사람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재앙앙이 됐다. 재앙앙으로 구성된 단어는 뭡니까? 그대로 재앙이 있고 하늘의 재앙 천앙, 그 다음에 여시춘추에 나오는 거 앙급지어 재앙이 물고기에 있는 못에 있는 물고기에까지 미쳤다. 가만히 있던 엉뚱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누를 압은 손수와 가복갑이 여기 거북 등껍질이라는 거죠. 손으로 거북 등껍질을 누른다. 그래서 누를 압. 재앙앙은 뼈 앙상을 알과 가운데 앙의 성을 빌린 형수자. 재앙앙이 됐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먹을 식과 나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나부터 배고픔을 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일 아. 어금니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어금니 아. 어금니 아와 불초와 어금니 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풀이 어금니 싹 터지듯이 올라온다. 그래서 싹 아자가 됐죠. 예. 산 위에 언덕이 있다. 큰 산악. 예. 언덕 밑에 높은 언덕을 두고 거기에서 서식하는 새. 기러기다. 기러기안. 말씀은과 어찌 가린데 앞에 설립이 더한 다할 갈에서 줄임자. 정성을 다해서 말한다. 아렐 알. 손수와 거북 껍질을 손으로 누른다 해서 누를 앞. 그 다음에 재앙안과 가운데 앙의 썸을 빌린 형성자, 뼈앙성을 알과 가운데 앙의 썸을 빌린 형성자, 재앙앙. 그렇죠. 읽어볼까요? 줄일 아, 어금니 아, 싹 아, 큰산 악, 기러기 안, 아렐 알, 누를 앞, 재앙앙.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